일단 1월 포트폴리오는 12월 포트폴리오에서 좀 많은 변화를 줍니다. 비중의 변화도 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연말에 둘 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줬어요. 넘겨줬고 지금 뭐 하이닉스를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하이닉스 기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도 방송에서도 이제 오픈을 해드릴 내용이고 하니까 하이닉스 보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고 어떤 종목을 빼낼지 그다음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우리 지금 이제 변동성 종목 기준에 로봇들을 상당폭 넣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하이닉스 부분인데 어제 방송 원고죠.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도 회사로 이제 전화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어느 누가 케이블 경제 TV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매수사인을 드리고 이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윤정도 이외에는 그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메이저 쪽에서 다시 접속이 와서 26년도에 본인들과 이제 사업을 좀 같이 하자라는 쪽 우리나라에서 케이블 경제 TV 중에서 뭐 가장 시청률이 나오는 쪽에서 좀 접속이 왔는데 연초에 이제 담당자 국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장에 실질적인 고객 수익 범위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너 쪽에 한 9년 10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은 메이저 쪽에서 하던 때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메이저 쪽에서 할 때는 사실 심야 시간에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쪽에 심야 시간에 쇼핑을 나가도 알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뭐 시청률의 차이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그 전략이라는 게 사실상 계속 갈 수 있나요? 계속 움직이나요? 이거죠. 근데 그분들은 생각할 때 이제 대부분이 저점 편입을 하신 분들이겠죠. 그 저점이라는 거는 하이닉스로 따질 때 뭐 10만 원대 초반이라든가 또 20만 원, 또 남들이 더 이상 못 간다라고 설정한 전고점 30만 원. 거기서부터 오버슈팅이 아주 강력하게 나올 때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 어찌됐든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기준에서도 겁을 내시고 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다 팔아버리세요. 세상에 내가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익을 낸다. 근데 내가 볼 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다. 잘못된 편견이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합류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시면 21년, 22년도에 글로벌 시장은 정점을 찍습니다. S&P 500 지수의 기준은 미국 증시의 기준, 또 독일, 유럽, 초록 색깔의 유럽의 기준, 그리고 검은색의 니케이의 기준입니다. 이들의 흐름이 25년 12월부터를 기준을 잡았는데 25년 12월이라는 특징은 금리를 2006년 6월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1개월 동안에 1년에 FOMC가 8차례 열립니다. 17번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1개월이니까 17번을 금리를 올리고 1%의 금리 9.11 테러 때 형성시켰던 그 당시 기준은 사상 최저치 금리 3%가 원래 최저금리였는데 그것을 이제 3%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1%까지 금리를 내린 거고
그 1%의 금리에서 17번의 금리 인상,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죠. 25bp씩 그렇게 올려서 5.25까지 올린 거예요. 그 5.25까지 올렸던 금리를 2007년도 9월에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인하의 기준은 2007년 9월에 이제 인하를 할 때에 서브프라임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터진 거예요. 레버리지를 줘서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100만 원에 살 수 있게끔 그 정도의 레버리지를 줬어요. 누구에게? 가장 그 신용도가 좋은 프라임 그쪽에 준 게 아닙니다. 프라임은 80%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0%의 RTA 이 두 번째 신용도를 갖고 있는 층, 세 번째 이제 좀 신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서프라임 쪽에, 서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단어입니다. 프라임, RTA, 서프라임. 그 서프라임 쪽에 놓여져 있는 분들께 레버리지를 키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1억짜리 집값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아니겠지만은 500만 원에 살 수 있다 혹은 1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샀는데 옆에 똑같이 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1억짜리가 1억 1000이 되면은 1억짜리가 1억 1000이 됐으니까 10% 수익이잖아요. 근데 금융권은 마케팅을 그렇게 안 하죠.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다. 더블 수익 났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것이 골마 터지는 시점이 2007년도 초반이고요. 그로 인한 금리 인하는 2007년 9월부터 단행이 됐고,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9월 중순에 금리 인하 이후에 10월에. 거기서부터 아름아름 조정을 받다가 B컷이 나오죠. 급격한 금리 인하. 베어스턴스 그리고 리먼 브러스 다 파산하고 구제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메릴 린치 정도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면서 구제가 됐고, 결론은 그때 이후에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따지면은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고요.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따지면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고, 그 금리 인상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엄청난 폭등 랠리로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만큼, 이런 해석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해석. 마찬가지로 2015년 6월에 금리를 12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근데 마지막 자락에 조정을 좀 받은 거는 특히 우리나라 조정이 좀 깊었죠. 저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치인들이 금융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저 당시에 파월 의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넣죠. 내가 뽑았는데 왜 너 내 말 안 듣니? 금리 인하해라. 지표가 좋아서 인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간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장 여러분 굉장한 랠리입니다. 조금뿐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저걸 로고 차트로 보면 굉장한 랠리였어요. 저때 주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고 고사양의 PC를 조립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격이 발생되더라도 같은 바닥 찍고 나서 이렇게 뭐 이격 없이 다 간 거예요. S&P 500 지수만 좀 더 강하게 간 거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언제예요? 바닥 찍고 나서 이제 돌릴 때. 이 그림도 사실은 조금 잘못됐어요.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요 자락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바닥을 찍고 돌리는 기준에 남들 다 정상적으로 돌리고 니케이가 조금 이제 덜 빠졌고, 그런 흐름 속에서 바닥 찍고 돌리고 앞전 고점 21년도와 22년도 1월 달의 고점, 그 고점을 넘긴 게 대부분이 이제 23년, 24년이에요. 23년이고 24년 1월 뭐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앞전 고점을 넘겨서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말도 안 되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만 조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뭐 이 내용을 왜 우리만 빠지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만 빠지는데 글로벌 시장이 다 빠지는 것처럼 잘못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지수가 빠진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밀린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이 삼성전자에서 30조 원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분율로 뭐 5%, 6%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뭐 술 먹고 돌아다닌다. 삼성전자는 원래 마인드가 잘못됐다. 삼성전자는 안 된다. 엔비디아 납품도 못한다.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요. 물어보면은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주식 수가 몇 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상 최대치 실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걸 넘겼는지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욕이야. 그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욕하겠죠. 여러분들은요. 방 안에서 우리는 몇 년째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는데 23년에는 당연히 2차전지 7월 26일 이후에는 2차전지 싹 정리한 것 바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를 넣은 거는 작년 24년 2분기 이후부터 하이닉스 차익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를 넣고 고생은 했지만 결론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와 함께 삼성전자도 더블 이상의 수익인 거예요. 그죠? 하이닉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시황을 잘 보면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왜 강해요?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강한 거지. 지표가 좋다는 건 뭐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경제 지표가 좋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거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은 뭐 당연히 배당도 할 거고 또 뭐 특별 배당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못 샀던 뭐 명품도 살 수 있고 외식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게끔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고 야 우리는 음식점을 하는데 요즘엔 다 배달시켜 먹고 또 요즘에는 누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 술을 덜 마시니까 심야 24시간 하던 가게들이 좀 유명했던 가게들이 여의도에서 유명했던 가게들이 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여의도역 사거리에 버거킹 1층에 있던 버거킹 1, 2층을 썼죠. 엄청난 기간 동안에 24시간 영업을 했는데 그거 망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경기가 안 좋아서 없어진 건가요? 문화가 바뀐 거죠. 여러분들 계좌가 10%라고 해서 우리 방에 10%진 않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10%라고 해서 시장이 나쁩니까? 이렇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여러분들 계좌가 8%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욕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쇼에 녹아나면 어떻게 해요? 관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이격을 줄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개월, 6개월 동안에 IMF 이후에 거의 6개월 동안 IMF 이후에 6개월 동안 글로벌 선진 시장과 디커플링이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남들 올라갈 때 들 올라갔죠. 정확히 이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불거져 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유례 없이 공매도 금지를 하는데 그 공매도 금지 과정이 굉장하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박순혁 같은 정신 나간 애들 쓰레기도 안 되는 금양 결국은 상장 폐지 수순이죠 지금. 금양에 700억짜리 2천억 3천억까지 땡겨놓은 상태에서
방송 협찬 프로 따가지고 돈 내고 방송 나와서 주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금양에 대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업이다라는 선대인하고 같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아직도. 그런 애들이 헛소리 떠드는 거에 대해서 2차 전지에 조정받는 거 그게 무슨 공매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헛소리를 누군가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금융당국의 수장분들이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나와서 그걸 발표합니까? 평일도 아니고 두 분 다 나오셔서 그 정도로 비이성적인 정책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걸 관여를 하고 뭐 저도 추정이지만 결론은 그 당시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못 움직였던 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잘 보시면 코스닥은 못 가요 또. 코스닥은 사상 최대치 고점 못 넘기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은 실적이 안 나와서 못 가는 거고 이게 코스닥입니다. 지금 이쪽이 얘 혼자. 거래가 없죠. 앞전에 거래 대비해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코스닥은 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시가총액 1위부터 해서 알테오젠 실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우리나라만 바이오가 저 미친 듯한 슈팅이 나와요. 우리도 그 수익을 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알테오젠 실적이 있어요? 카카오 김범수 장인가? 김범수 장이 카카오인가? 하여간에 그쵸? 카카오 김범수 장이죠. 그분 처남이죠. 이대 주주가 그 친구 들어오면서 이대 주주 등극하면서 뒷작업해가지고 1대 주주 블록들 물량 4천억을 시장에서 장난을 친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안 건드려. 지금도 김건희 여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시가총액 1, 2천억, 2, 3천억짜리 쓰레기 잡주 도이트모터스, 삼부토건 이런 특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그게 말이 됩니까?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게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그런 거는 맨 밑바닥에서 하는 짓거리들이란 말이에요. 주가를 손을 건든다는 건 맨 밑바닥에다.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건드려? 입김은 주죠. 좀 해주세요라고. 건드는 애들은 맨 밑바닥 애들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M&A 한다. 그것도 정상적인 M&A가 아니라 가끔 보면은 뭐 M&A 하는 사람 알고 있다. 그건 다 쓰레기들. 정상적인 M&A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기업 M&A를 하는 거고 쓰레기 잡주를 가져다가 무자본한 M&A로 계약금 70억인데 계약금 지금 갑자기 빵꾸 났으니까 5억만 빌려달라고 이런 쓰레기들이 하는 게 그런 건 M&A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누구라고 지칭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인사청문회 할 때 나는 모르겠는데 내 처조카가 그게 10억이에요. 걸린 게 10억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환사채에 돈이 박히는 거죠. HLB처럼. 뭐 포트폴리오 구성 얘기 나오다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기준이 절실하다는 거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나 변동성 매매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때 한 번씩 매매를 하시는 게 정상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야.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2위, 3위인데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있어요? 23년도 1월까지의 기준 23년 2월부터 에코프로 BM이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3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의 실적이 좋으냐?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23년, 24년, 25년 실적이 점점 더 안 좋아. 근데 시가총액은 더 올라와 있어. 물론 시장 지수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겠지만은 그건 과하죠. 응? 과하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 실적 없어. 에코프로 BM, 에이벨바이오 전부 실적이 없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로봇주들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시가총액이 안 됩니다. 응?
결론적으로 미국의 저러한 흐름들, 이때 당시에 꼬리 달고 돌리는데 이 공포감에 트럼프 욕을 얼마나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16년도 11월 9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7년도에 취임하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닦아놓고 얘기해갖고 뭐 시장이 붕괴된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빼고는? 없죠. 없잖아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때 고점 찍고 내려온 거예요. 뭐 그분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금리 언제 올립니까? 22년부터 23년까지. 23년 7월에 5.5%의 금리예요. 그 이후에 금리를 내려서 올라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3.75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를 안 해줘서 시장이 조정받았다. 조정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다를린데 이게 지금. 응? 독일, 일본. 결론은 유가증권 시장은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키높이를 맞출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순위가 25위였어요. 응? TSMC 시가총액 순위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부분이 엔비디아의 GPU에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지 못한 기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TSMC가 방해를 하겠죠. 당연히.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납품 들어오는 걸 좋아나 하겠어요? 아무리 시장이 넓어진다 해도.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니까 걔는 망합니까? 아니지. 엔비디아의 이외 쪽에 HBM을 납품을 하니까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30%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HBM을 전혀 못 만드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20조 8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이미 벌써 넘겼고 언제 23년도에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실적이 23조가 나왔어요. 25년 올해 실적이 40조에 가깝습니다. 사상 최대치가 20조 8천억. 언제? 뭐 언제긴 언제야.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기준에 2018년도에 CPU가 많이 팔려서고 지금 GPU가 많이 팔려서 마진율이 더 좋아요. 내년에 영업이익 목표치가 전망치가 목표가 아니 전망이죠. 전망치가 지금 얼마입니까? 76조입니다. 그러니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 올해 40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에서 내년 얼마 봐요? 85조 이상을 봅니다. 더블이에요. 지금 주가 대비 더블 올라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오버슈팅 나면 그 이상까지 보셔도.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큼의 실적이 나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있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엔비디아. 나머지는 실적 개선폭은 애플 그리고 나머지는 그다지 없어요. 사실은. 엔비디아는 실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된 거죠. 이거 다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엔비디아는. 근데 엔비디아만큼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를 요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 22조 AI6를 누구랑 기준을 잡죠? 삼성전자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얘네가 오르는 거 지수가 뭐 기업 실적도 없는데 미친 듯이 갑니까?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에 3,300이죠.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은 비슷한 시기에 다 찍습니다. 그것을 넘기고 추가 변동성 나온 게 43에서 7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27%의 기준인데 이격을 줄인다 43%만 올라간다 했을 때 4,700. 일본처럼 70%까지 확장된다 5,700, 6,000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사우디 아람코의 기준이 시가총액이 2조였어요. 2조 달러.
2조 달러였는데 22년 하반기를 얘기합니다. 애플이 그때 2조 달러였어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근데 줄곧 이제 애플이 1위고 간혹 이제 애플이 좀 눌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MS 2조 달러 밑에서 이제 맴돌면서요. 그럼 결론은 이 종목군들이 애플이 2조 달러에 4조까지 올라왔지만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나올 때에 그러니까 23년 5월 말 주가가 8천억 달러였거든요. 8천억. 지금이 4조 6천억이니까 6배 오른 거죠. 실적 12배 올랐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된 업체가 움직인 거예요.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그 실적 가지고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근데 다만 어찌됐든 간에 PER은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 된다. 주가는 6배 올라왔다고 치면 실적은 10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정도의 실적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 국가가 누구라? 우리나라라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왜 우습게 보세요, 그렇게. 1월 6일 날 그 삼성전자 이사 한 명을 만나요. 반도체 쪽에. 후배입니다. 혼내주려고 가서. 어떤 모임에 있어서, 올 초인가요? 작년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뭐 물어본 거죠. 이제 뭐 반도체 어때? 회사 어떤 거야? 이러면 말도 안 해요. 근데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유, 개판이에요. 우리 회사 왜 있는지 몰라. 아유, 망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같이 듣고 있다가, 야, 결이야, 너 실적 얼마인지 알아? 네가 니네 회사니까 알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더라고. 자기 부서만 하는 거지 전체 내용을 몰라요. 어? 야, 너 실적 내용을 모르고 왜 니네가 안 좋다고 얘기해? 아, 저희 조금만. 야, 어떻게 그게 니네가 안 좋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도 옆에서 뭐 욕하고 주가 밀리니까 물어보면 뭐 반도체를 물어보겠어요?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주까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 우리 회사 안 좋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농담이 아니라. 어쨌건 그래서 아, 나는 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실적이 니들이 이렇게 개선됐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번에 6일날 신년회 때 만나면은 다시 물어봐야죠. 야, 기억하니 그날을? 어? 그때가 주가가 5만 원 깨지고 뭐 이럴 때예요. 음?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도 여러 번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를 저 밝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거에서 엔비디아, 요거에서 보여드립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뭐 내용을 알아야 뭘 하지. 이때 테슬라가 70% 넘게 밀려요. 엔비디아도 70% 가까이 밀리죠.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지표가 좋아서 시중에 유동자금을 줄이기 위한 확 줄이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흐름인데 21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1년도 취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2조 달러를 뿌린다는 과정에 한쪽은 돈을 뿌리고 한쪽은 긴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어요, 사실은. 놓쳤다가 말도 안 되는 그 기록적인 수치들이 나옵니다. CPI,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 PPI의 근원, CPI, PPI까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제주반도체가 26,500원을 넘기네 결론은 600원까지. 그렇게 해서 뭐 치고받고 공방이 계속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템포 더 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검색기 뜨고 뭐 16%까지의 기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검색기의 기준의 활용은 제주반도체가 시가총액이 9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매수에는 안 들이더라도, 공식적인 매수에는 안 들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제주반도체를 들여다보고 전략 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검색기 이렇게 뜨니까. 그 말씀 드리는 그 말씀.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쪽의 흐름, 이제 이때 이후에 금리 인상과 함께 고금리 속의 자금은 성장주로 가죠.
성장주로 가는데 정확하게 22년 11월 말에 금리를 한참 인상하는 그 시점에 오픈 AI에서 챗 GPT를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이거 무료로 오픈했을 때 챗 GPT의 기반을 가진 쪽이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전략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AI의 기준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겠다, 서버 증설을 하겠다, 여기서 도태될 수는 없다. 결론은 그 흐름과 함께 일단 엔비디아 쪽의 GPU는 날개듯이 팔리고 신청을 해도 1년이 걸리고 한 대당 4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고사양의 GPU가 줄을 서서 사야 되는 옆에서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점유율을 뭐 쫓아올 수 없을 만큼의 점유율 격차가 있는 상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23년 5월에 발표가 됩니다. 5월 2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그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수십 수백 군데에서 전망치를 내놓죠. 그 평균치의 실적을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규정은 누가 정했어요? 윤정두가. 무슨 자격으로? 실전투자대회 10번 우승한 거에 대한 노하우 알려달라며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훼손시키거나 넘긴다? 그러니까 주당 1달러 예상했는데 1달러 10센트가 나온다든가 90센트가 나오면은 그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 글로벌 1위 기업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애널리스트들이 틀린다? 수백 명이? 그래서 이때 기준에 하루에 26% 폭등이 나온 거예요. 하루에 26%. 장중 고점 기준이 29%.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000조. 그 당시 삼성전자 대비 시가총액이 3배나 형성돼 있는 업체가 하루에 26%, 고점이 29%.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고점을 깨지 않습니다. 이때 조정 나온 거는 시가총액 당시 3위였던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어요. 근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 부분이 20%대를 예상했는데 16% 성장분이 안 나왔어요. 시가총액 3위 종목에 급락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근데 시가총액 2위 MS는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26% 성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MS는 4% 상승이 나오고 종가가 3%대로 끝났습니다. 근데 시장은 충격을 받은 거죠. 놀란 거죠. 야, 이거 거품 아니야? 돈 투자하는 만큼 회수가 되겠어? 결론은 MS는 예상치 부합했잖아요. 그리고 알파벳의 기준도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놓은 자금, 그게 10월 말 실적이거든요. 발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자금은 집행하겠다. 내년부터 24년부터는 엔비디아 이외 쪽에 대해서도 뭐 가격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도태되기보다는 진행을 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 서버 증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가져가겠다. 결국 엔비디아의 수혜인 거죠.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기억나세요? 이때가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 쪽이 어마어마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4월인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어느 쪽에? AI 쪽에. 그러면 GPU를 어마어마하게 사겠다는 거예요. 자체 자금도 있지만 고금리잖아요. 23년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그때가 5.5입니다. 그러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 자금, 투자 자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5.5%의 기준금리에 자금 땡긴 거는 그 이상일 텐데 채권 삽니까? 그 돈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성장주에 돈이 베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비이성적인 바이오 쪽에 비이성적인 랠리 그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메타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겠다의 개념이 메타 플랫폼의 조정은 나왔지만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수혜인 거죠. 여기서 들쑥날쑥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돼. 죽을 것 같아. 그런 기업이 있겠죠. 어? 야, 나는 도저히 7%씩 돈을 이자를 주고 못 써. 그런 쪽도 있겠지. 응? 근데 성장주는 야, 그까이 거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이런 수준의 내용이 되다 보니 이해되세요? 어떤 내용인지? 비컷을 단행한다?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친구들 방송 나서 야, 비컷하면 뭐? 아, 금리 인하면은 바이오가 성장주가 갈 거야. 정신 나간 애들이지. 제로금리일 때 바이오가 갔어요? 응? 아, 제로금리였잖아, 이때. 이때 바이오가 갑니까? 제로금리일 때. HLB가 날아가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변동을 준 게 HLB가 걔네들도 다 잡아들여야죠.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가총액 10조 이상까지 땡기고 뭘로 FDA 승인되면 대박 날 거라고. 어? 그래놓고 800억이 없어서 800억만 10이 찍어달라고. 그 800억 10이 우리한테 주든가. 다른 사람들이 10이 찍어왔잖아. 그게 누구야? 얘기했잖아. 인사청문회 때 나는 모르겠는데 처조카가 알아서 했다고. 걸린 것만 10억인 거예요. 아니 나 이러다 끌려가려나? 응? 우리한테 주지 전환사채 좀. 결론적으로 B컷을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감당 못합니다. B컷을 단행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죠. 결론은 여기서 이제 금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서 여기서 빵 깨지죠. 왜 깨져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민주당이 당선됐어도 저런 조정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경험이 없는 분이 후보로 나왔었거든. 여성 후보였죠. 어떻게 감당할 건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엔비디아가 150불 넘긴 상태에서 얼마? 86불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방송 갖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6불까지 내려온 이 시점에 방송을 갖고 나가요. 왜 갖고 가겠어요? 얘가 끝났습니다. 얘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지.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근데 목표 주가가 170불이야. 86불인데 여기가. 이때 올라온 게 얼마? 212불입니다 지금. 응? 212불. 212불에서 12월 17일 날 이렇게 또 밀릴 때 뭐라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그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전에는 성장주가 무너질래 무너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라고 몇십 번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몇십 번. 기회입니다. 라고. 결론은 이거를 보는 이유가 CPU와 GPU의 성장 기준에서 GPU 쪽의 마진이나 가격이나 마진이나 이 부분 어마어마하죠. 지금 화폐 가치 훼손됐죠.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심이 만약에 라면 가격, 신라면 가격을 500원인데 1,000원으로 올리면 시가총액이 2배가 돼야 된단 말이지. 물론 1,000원으로 무리하게 올려서 삼양이 1등 돼버리면 그건 뭐 말짱 도루묵인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응? 초코파이가 100원일 때 오리온 시가총액이 1조였다면 초코파이가 1,0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럼 오리온 시가총액이 10배 10조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실상은. 응?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빨간색 박스의 실적은요. 저거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치 대비 10배. 전기 대비해서 단 한 번도 실적이 훼손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전망치 대비 10배가 아니라 10%. 응? 예상치 대비 전망치 대비 10% 이상 상향이 돼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는 전망치보다 다 강하게 나왔지만 10%까지 확장된 적은 없었고 전기 대비해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그래 말씀드린 게 내년 2월까지 다음 실적 나올 때까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휘청거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자체적인 흐름에서 전체가 뭐 이슈가 있어서 좀 변동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상치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조금씩 바뀌어 있을 거예요.
$1 43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PER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190불이라고 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예전보다 PER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 오히려 거꾸로 PBR은 높아져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예측 범위를 하회한다든가, 그럼 어닝 쇼크가 돼버리죠. 그 어닝 쇼크가 되려면 10% 이상 하회를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만약에 예측에 도달이 못하든가 10% 미만이지만 덜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고, 대사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부합하면은 좀 쉬어갈 수 있고,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예상치를 소폭 넘기는, 그러면 추가 신고가죠. 내년 2월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저 부분을 10% 이상 넘겼다. 아이, 그럼 뭐 초대박이지. 응?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를 어설프게 무슨 뭐 얘가 좀 현금 유동성을, 그게 뭐가 중요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나올 실적이 그렇게 될 거냐 이게 중요이지. 챗 GPT가 언제 공개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AI 운운하고, 그러면서 무슨 반도체 운운하고,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GPU를 생산하는 과정에 엔비디아는 설계만 합니다. TSMC가 조립을 하고 쉽게, SK 하이닉스가 HBM 거의 독점하다시피 납품하고, 삼성전자가 낄 자리가 뭐 있겠어요? TSMC가 가만히 두겠어요? 왜? 삼성전자가 하는 순간 반도체까지 삼성전자 만들어버리니까. 독점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지진이 여진이 또 있을 거라 하죠. TSMC가 공장이 일본에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거지. 지진 때문에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춘다라든가 했을 때의 경우, 두 군데에 나눠서 설정을 하는 거하고 또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HBM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입니다.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 방송 나와서 삼성전자 주가 안 좋을 때 삼성전자 HBM의 점유율이 아예 없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뭐 제주반도체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이 계속 나오네요. 고점을 계속 넘기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제주반도체 보시면 15.27까지 진입 이후에 등락률의 범위가 15.27까지 좀 확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기능 AI 쪽은 변동률이 높은 쪽, 그다음에 S 쪽도 지금 제주반도체가 떠요. S 쪽. 그러니까 S는 1조 미만짜리가 뜨는 거죠. 그리고 V 쪽의 기준인데 S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검색기를 통해서 제주반도체도 매매 기준이 잡힐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저점 진입 신호 대비 15%. 제주반도체 오늘 기본 PPT 좀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26일부터 뜹니다. 26일에 제주반도체 자료 같이 주시고, 그리고 제가 30분 봉 뜨면 될 거고. 그래서 이 그 HBM의 흐름은,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가총액 글로벌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사우디 아람코를 빼고는 전부 AI 반도체를 요하는 그런 업체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의 랠리가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저는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끝나?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거나, 급격히 인하하면은 경제 지표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입니다. 그럼 고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년에 금리나 2번 정도로만 예측한다, 예상한다, 2번 정도만 할 거다라고 FOMC가 얘기를 하죠. 그 FOMC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2번만 금리를 하게 된다라면 3% 초반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3%대 금리가 깨지고 2%대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저는 그 금리에서 성장주에 돈이 들어가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성장주에 돈이 안 들어가면 성장주들이 GPU를 살 수가 없죠.
그럼 GPU가 안 팔리면 엔비디아 실적도 둔화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 둔화되겠죠. 지금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업황이 좋아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업황이 좋아진 거면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벌써 넘기고 6조 달러가 있어야지. 그래봐야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는 왔으니까 5조 달러에서 6조 달러 해봐 얼마나 돼? 응?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 이 하이닉스의 이 흐름들 보면 방송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설정을 하고 35만 원에도 방송에서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매수의 기준이죠. 또 53만 원에도 유지의 기준이죠. 오늘 사상 최대치 65만 9천 원까지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12만 1,200원까지 하이닉스 문자 나간 거 보면 꾸준해요.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계속 뭐 55만 원 뭐 계속 60만 원까지도 23일 날 45% 비중까지도 하이닉스를 실어놨었어요. 이때는 삼성전자를 넣지를 않았죠.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 때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5월 이후에 이 슈팅 범위들 5월의 기준에서 17만 원이잖아요. 5월. 그러니까 4월 말 종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이슈는 뭐다? 정치 쇼다. 왜 그거에 흔들리냐. 특히나 45대 대통령 취임하고 2017년 이후에 관세 정책을 다 이미 겪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 시장이 밀렸습니까? 폭등 랠리지? 그런 맥락의 기준점들을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하이닉스의 기준의 7월 포트에도 25% 비중을 채워놨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연에 오신 분들은 33%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33%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15만 원 수준에서 다 뺀 거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뺐으니까 110% 이상인 거죠. 실질 수익률은. 어쨌든 12월 달에 다들 손살에 칠 때 삼성전자 10만 원 깨진다. 끝났다. 하이닉스 오버슈팅이다. 53만 원까지 내렸으니 끝났다. 아니죠. 다들 손살에 칠 때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 시장이 6% 오를 때 계좌 수익은 13%의 기준. 이런 흐름들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린 가져가고 있는 거고. 이미 KBS에서 여기 보시면 KBS 방송 나오죠. 응? 유튜브에서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윤정도 검색하시고 한글이든 영어든 치시면 윤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공식 사이트 조금 전에 보신 공식 사이트 있고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전략 올려놨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교육, 삼성전자 또 올려놨어요. 또 하이닉스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KBS 머니 온라인 나가서 원래 1시간 방송인데 2시간으로 연장해가지고 왜? 들어보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 내용이. 이때가 말씀드린 알파벳이 예상치 충족을 못했다고 조정받을 때 기준이고 10월 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전 이스라엘 하마스전이 불거지고 이스라엘이 일요일날 시장이 열리거든요. 일요일날 강세로 마감했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무슨 뭐 꼬맹이들 나와가지고 무슨 전 인구의 경제연구소 이런 걔가 뭘 경험을 해봤겠어. 그리고 뭔 기억이 남아있겠냐고. 전쟁 날 것처럼 무슨 헛소리 해대고. 이번에 이란하고 불거졌을 때도 말씀드렸죠. 좀 리스크는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다 경험치인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시장의 영향 부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문제 있었나요? 유럽만 출렁거렸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전쟁 날 것처럼. 이 부분에 나머지 전쟁이 뭐 유가 미친 영향, 유가 문제 없어요. 환율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더 깊이 있게 설명 안 하더라도 결론은 시장 랠리잖아요, 지금. 응? 2차 전지 무조건 정리해라. 이때도 7월 말, 8월, 9월, 10월 말까지도 계속 정리. 여기서부터 2차 전지 70%더 밀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업황 살아나는 분위기인가? 이걸 왜 갖고 나가겠냐고. 아무도 반도체 신경도 안 쓸 텐데. 응?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란 말이에요. 다 검색해서 보시고 홈페이지 오시고 그때 가지고 나간 방송 자료에 이게 교육 자료. 응? 2018년도에 20조 8천억인데 7조 7천억 적자에서 24년도에 흑자 전환폭을 8조를 예상하는데 저는 이걸 넘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미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으니까 23년 5월 24일 날 거기에 여기서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실적이 아니다. 지금 전망치의 실적 범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향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 결국은 24년도에 영업이익 얼마 나옵니까? 23조 나옵니다. 23조. 23년도에 24년도에 8조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23조. 그리고 42조 7천억 그리고 76조의 예상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PER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 수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수준. 12개월 전망치. 이 실적을 전망했을 때. 그럼 현재 실적에서 하이닉스 기준에 PER이 21.63인데 그게 오버슈팅이라고 한다면 42조 영업이익에 21배가 오버슈팅이라고 한다면 지금 엔비디아는 얼마예요? 180불이잖아요. 190불이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0센트 이상 하잖아요. 100배, 100배. 100배가 뭐야? 150배지, PER이. 영업 순이익이니까 150배죠, 주당 순이익. 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의 자리에 오버슈팅 21배 기준, 그럼 18배까지만 간다고 보고, 그러면 요거거든요. 오렌지 색깔. 얼마예요? 130만 원에서 상반기 기준에 130만 원에서 오버슈팅 추가적으로 150만 원까지. 왜 21배까지니까. 저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윤정도 주장인 거예요. 저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응? 결론적으로 요 흐름, 요 진행 과정 속에서 PBR에 대한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슈팅이 나온다는 거고 쌍크리가 아닌 지금 이제 외국인 위주로 매수를 하는데 진짜 정부가 시장에 견인의 의지가 있고 견인하고 싶다. 그럼 윤정부한테 오면 돼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살짝 열어주면 살짝 늘려주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 그리고 지수를 견인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외국인들 매매에 의해서만 지금 움직여. 국내 기관 쪽의 기준은 매매는 하겠지만 순매수의 기준 확장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자금들이 더 쏠려서 더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 규모 대비 국민연금의 규모가 절실하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에 견인을 한다면. 하이닉스 40만 원 돌파한다. 30만 원 넘기고 밀렸다가 10만 원대까지 밀렸잖아요. 그 관세 관련된 내용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40만 원 돌파한다. 돌파했다. 그 비밀이 뭐겠니?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50만 원 목표 주가. 가파르게 넘겼죠. 가파르게. 돌파하고 나서. 응? 100만 원의 목표 주가. 조금 전에 보신 게 그냥 이게 막 집어던지는 목표 주가예요. 애들 방송 나오면 이거 100만 원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왜 가니? 그러면 남의 거 훔쳐가서 100만 원이라는 언급 자체를 한 사람도 없고. 응? 근데 실적으로 놓고 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나, 응?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나, 100만 원 돌파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 긴급진단 써 있는 게 뭐예요? 시장이 급락하니까 긴급진단을 넣어놨겠지? 11월, 12월에 시장 흔들릴 때. 걱정하지 마세요. 5천 돌파의 기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 나오는 거죠. 이게 9월 달에 30만 원 넘기고 35만 원 저렇게 올라올 때 하루에 뭐 변동성이 12%예요. 10월 2일 날은 하루에 12%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40만 원 돌파한 거야. 30만 원 돌파할 때 저게 어떻게 더가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슈팅은 더 확장이 돼서 그냥 단순간에 40만 원을 넘겨버려요. 단순간에. 그리고 50만 원. 50만 원에도 검색해 포착돼요. 그리고 7% 올라. 그리고 58만 원. 그리고 60만 원. 어? 34만 원입니다. 43만 원입니다. 58만 원입니다. 검색기 18만 원입니다. 25만 원, 30만 원, 39만 원, 47만 원 뭐 계속 뜨는 거죠. 이번에도 다시금 12월에 100만 원 넘긴다니까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 지금 60만 원 넘기고 65만 9천 원까지 따라붙었죠. 그래 밀려? 밀리면 어때? 어제 전일 대비 1.41% 강세인데. 신규 가입자 있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응? 그 흐름에 에? 응? 제주반도체가 지금 또 고점을 넘겨요. 어? 그렇게 되면서 진입 이후에 17%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됩니다. 오버슈팅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90만 주 3%에 달하는 매수를 들어왔거든.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교육하면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의 기준이잖아요. 어? 얼마나 멋집니까? 검색기 기준에 17% 진입 이후에 17.20%. 어? 지금 올려드린 내용 기준에 제주반도체 보시면은 케빈 선생님 제주반도체 수익 냈어요. 이렇게 11% 당일 기준이겠죠 뭐. 어? 당일 기준 23,850원에 들어갔습니다. 아 수요일 날 떴, 26일 날 떴으니까 26일 날 들어갔을 수도 있다. 어? 제주반도체입니다. 이건 노트하고 제주반도체입니다. 23,600원. 오늘 들어가셨네. 검색계 23,600원에 뜨고 케빈님 23,850원에 들어가고 현재 27,350원이고 이 수익률은 더 올라가 있겠지. 네? 얼마나 못 들어져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게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기 때문에 지금 9,400억인데 매매 사인을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VVIP방에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예쁜이 없네요. 그 정도. 내년에는 메타방의 기준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내년에는. 그래 결론적으로 검색계에서의 이런 변동성 종목은 누구나가 다 교육받고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하이닉스처럼의 기준은 지금 거래대금이 뭐 삼성전자하고 1위, 2위를 매번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이 왕자를 내려놓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심하게 둔화됐을 때는 하이닉스 거래대금이 10위권 밖으로 밀리는 적도 있었어요. 못 떨어지죠. 결론은 현재 기준에 이런 하이닉스 쪽의 매매 사인의 기준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기인을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체 좋은 건 알겠지만은 현대차처럼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쉽게도.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의 기준은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으로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이제 캔들 패턴이 나오고, 외국계 수급이 유입되고 하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계속 상향됩니다. 제주반도체는 보시는 것처럼 18% 수준까지 진입 신호 여기서부터 나와서 계속 우상향의 흐름. 이런 흐름을 어쨌든 간에 수급면이나 지금 뭐 하이닉스를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수급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여다보고 대처해 나가고 조금 전에 케빈 선생님처럼 검색계 뜨고 뜨자마자 진입을 해서
이렇게 17%, 18%에 달하는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또 창출해내고 그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보신 것처럼 매수 신호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12%의 변동도 나옵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고용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 15만 주 매도해서 다 줄었어요. 3만 주로. 나름 이제 뭐 1.3% 바닥 대비 돌리는데 걔뿐만 아니라 뭐 삼성 전기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돌리는 거고 현대차도 다행히 강보합. 오늘의 포트는 이제 어떻게 꾸밀 거냐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요 1월 기준에서 80만 원. 그럼 뭐 그래봐야 15만 원이니까 20%뿐이 안 돼요. 10월 달 한 달에 80%씩 올라온 종목인데. 그리고 기준 거래량 부분은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최소 500만 주, 그리고 1000만 주 정도 기준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사실. 그래 이제 시원시원한 1000만 주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6조, 7조 뭐 이렇게 되죠. 상승을 초월하는.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 충분하게 이렇게 편입할 수 있다. 하이닉스의 35만 원일 때 94% 수익이면요. 그럼 얼마야? 한 18만 원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저 얼마 200% 이상 수익이지. 응? 18만 원에 샀으면 300%인가? 54, 60, 거의 70이니까 250% 되겠네. 하이닉스입니다. 18만 원, 17만 9천 원. 이런 수익을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내야 돼. 이 계좌는 12만 원대 편입하는 계좌예요. 12만 원.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계좌는 요 위에 보시면은 12만 4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삼성전자 6만 9천 원. 이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 이걸 단타를 쳤을까요? 아니죠. 단타 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마찬가지로 12만 3천 원. 50% 수익입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황태자님, 포스코 퓨처엠에서 수익 난 거. 그대로 반도체로 옮겨 오시고 얼마에? 12만 3천 원에 매수했잖아. 그죠? 황태자님의 계좌 이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은 300%, 400%에 달하죠. 400%, 400% 넘네. 48만 원 플러스에 좀 60만 원, 400%가 넘네. 이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은 이제 400%가 넘죠. 여기 보시면 400%는 안 되겠구나. 300% 가상계좌 1억 기준 1억 매입하고 평가 금액이 4억을 넘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와 있죠. 10%. 한 350% 되겠네. 마찬가지예요. 응?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평균 단가가 이게 7월입니다. 7월. 6월, 7월. 응? 그죠? 7월이죠. 7월. 30만 원 다시 넘긴 7월. 거기서부터 여기보다 지금 주가 더 올라 있으니까 55%그 이상이죠. 이런 계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셔야만 수익 범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좌 가지고 가야만. 다시금 검색기 기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 18만 원, 20만 원, 두산노빌리티 3만 6천 원에서 9만 원 올라온 것보다 하이닉스 60만 원 넘기고 더 갈 수 있는 위치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두산노빌리티가 어떻게 100만 원을 갑니까? 6억 4천만 주짜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래서 일단 그 포트폴리오는 재차 녹화 버튼을 눌러서 재차할게요. 너무 기니까 하이닉스 녹화로 먼저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 흐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고 바로 영상을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전략에 대한 영상을 추가적으로 영상을 녹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또 올리기 그러니까 잘라서 올리면 시간 걸리나요? 그거 좀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잘라서 내가 이거를 녹화를 마무리 짓고 전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올리고 뒷부분만 잘라서 별도로 올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어때요? 식사 가셨나?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예? 진짜 식사 안 나. 자를게요. 뒷부분 또 들으실 분은 찾아서 포트폴리오 전략 1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잘라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